올 설 연휴 중 이슈가 됐던 각종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신촌에서 광란의 질주를 그렇습니다. 펼쳤던 우모 씨, 결국 실형이 선고가 됐네요. 네네. 지금 작년, 그러니까 여름이죠. 7월 22일 날 새벽 5시, 예. BMW, 이 사람이 이제 대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질환이 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서강대교 방향으로 신천 로터리에서 무려 130에서 나중에 180km까지 질주를 하죠. 그래서 1차로는 25세 된 남성을 들이받고 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세 된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18세 된 고등학생을 현장에서 추도를 하죠. 이 고등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를 해서 결국 택시를 들이받는 상태에서 이제 멈췄는데요. 경찰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변호인이 선임이 돼가지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강박관증 이런 형태의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진단서도 제출되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 정도도 크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고 당시의 어떤 경위나 구체적 사고 내용을 진술하고 이런 점 등으로 봐서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라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과도한 피해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행위 또 그 당시에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큰 이런 형태의 충분히 인지 능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징역 4년 6월을 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애초에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면허를 신청을 할 때 이제 각종 그 조사를 하지만 지금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 갱신을 하잖아요. 적성 검사할 때.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의 애 같은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마약이라든가 아주 중대한 요건이 있으면 그 운전면허 발급 안 하고 운전을 못하게 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어떤 신경정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하면 이런 인권에 관련된 게 굉장히 비난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 같은 걸 참작을 해서 과연 그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이런 작년에 이런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관련 기관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가수 스위스로 멤버 이노진 씨와 그 매니저가 뺑소니 이 용의자를 검거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19일 날이죠. 설날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 자정 지나서 한 3, 40분쯤에 서초경찰서 앞에 보면은 그게 서초역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신반포 터미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 네네. 그 가운데 서초경찰서가 있는데 서초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 프라이드를 운전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이 운전을 하다가 권모 씨라고 같은 권 씨더라고요. 가해자도 권 씨고 피해자도 권 씨 부부인데 예. 50대 부부를 횡단보도 불을 보고 건너는 부부를 추돌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대로 도주를 했죠. 근데 네네. 이 맞은편에서 오던 스위스로 임명진 매니저 이렇게 세 사람이 발견하고 저거 사고 내고 도망가네 하면서 바로 오던 길에서 돌려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다음에 차를 돌려서 이 성모병원 그 가톨릭 성모병원 앞으로 가서 결국 거기에서 체포를 했죠. 5분 동안 추격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112 신고해서 경찰에 인계가 됐는데 정말로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했고 네네. 저도 경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정말 이런 걸 보면 너무 흐뭇하고 스위스로 임명진아 다시 한번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이노진 씨죠. 이노진 네, 씨. 이노진 네. 씨, 이노진 씨. 네. 그런데 이 용의자를 보니까요, 알코올 농도가 일단은 면허 취소 그렇습니다. 정도였고, 예. 뭐 사람을 친 거에 대해서도 쓰레기 봉투인 줄 그러니까요. 알았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0.166%면 지금 소주가 2병 이상 마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혼자 소주 2병 이상 마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 횡단보도에 더군다나 경찰서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이제 1시가 되기 전에
추돌을 했는데 아니 경찰서 앞에 횡단보도에 무슨 쓰레기 봉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를 보면 그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 바로 치고 굉장히 막 비스듬히 하다가 결국 도주를 하는데 이런 형태를 역시 그 청주에서 일어났던 크림빵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네. 차라리 시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면 그게 물론 어떤 양형이 참작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되는데 아니 횡단보도에 경찰서 앞에 무슨 쓰레기 봉투가 있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라는 측면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사실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뺑소니범을 추격하다가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형법 20조에 보면은 정당 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격을 범법자를 보고 추격을 하는데 법규 위반하거나 어떤 스티커 발부되거나 뭐 벌점을 하는 건 이거는 면제받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법 20조의 정당 행위. 그러니까 사회상규상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벌점이라든가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대법원에서요. 이 딱 나온 게 있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게 행위 동기, 목적의 정당성, 예. 그다음에 방법의 상당성, 그다음에 침해 법익의 그 형평성, 이제 이런 거, 긴급성,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증성의 요건을 갖추면 대법원 95년도 대법원의 96도 405 판결로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행위로 인정을 받으면 형법 20조 또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이익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법 행위나 어떤 불우한 상황을 보시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쫓아가거나 신고를 해서 체포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표창장도 받지만은 이 범죄인 신고자에 대한 범죄 신고자 등 보상에 관한 그 규칙이 있어요. 그거에서 최고 뭐 5억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그 협박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요 경찰 특공대 그리고 군 당국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출동을 했었는데 이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처벌이 좀 가벼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실 중국 동포입니다.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뭐 119라든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신고를 해서 경찰 특공대 EOD라고 폭발물 처리반 그다음에 사실 그 보도는 안 되지만 관련 기관에서 다 출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찰력이라든가 수사력 낭비 또 사실 이런 부분이 출동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때로는 정말 학생이라든가 이럴 때 뭐 즉결 심판 청구를 해서 뭐 구류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범죄 처벌법을 다루는데 지금 이제 점점 처벌의 농도가 높죠. 근데 지금은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가 137조인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많은 공무원들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허위 기망의 수단으로 신고를 받으면 출동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은 굉장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지 마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한 처벌이 계속 강도가 높아진다 하니까 이런 장난전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30대 협박범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뭐 5번씩이나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도 이런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뭐 119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불을 이제 불에 타고 있다.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소방서는 확인을 하기 전에 무조건 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자동으로 또 대형 화재가 났다고 하면 경찰도 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경광등을 켜고 뭐 패트럴카 동원하죠. 경찰 형사 기동대 가죠.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강력팀 뭐 폭력팀 다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불이 없이 장난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완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또 특히 코드 1, 2라 그래가지고 납치사건. 특히 어린이 납치사건이 났다라든가 여성이 납치됐다고 하면 사실 차량 번호를 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실제 차량 번호가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아주 평온한 거고 무슨 소리냐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항의를 한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신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 추적을 해서 직심 처리도 하고 위계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불구속 입건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처벌의 농도, 강도가 세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뭐 피우던 담배를 머리에 던진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좀 자세히 참 설명 좀 이게 해주세요. 가슴 아픈 일이 많죠. 뭐 사실 작년에 뭐 11월 달에는 충북 증평에서 30대 그 아들이 어머니를 또 거의 뭐 아주 그냥 인사불성을 만들어가지고 또 3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것도 2014년 9월 달에 최모 씨라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55세 된 사람이 70대의 노모를 이제 그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또 심지어 발로 찬 것도 그렇고 남도 아닌 친어머니에게 피우던 담배를 또 어머니 머리에 집어던지는 아주 이런 그 불륜적인 정말 사회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징역 그 3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같은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형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똑바로 행동을 하고 살아라 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들고 있던 가도로 또 형을 옆구리를 찌르는 상태에서 뭐 결국 체포돼 가지고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그 살인 미수는 무죄를 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고 또 같은 가족인 형에 대해서 흉기로 어떤 그 상해를 가했다 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 낮은 걸로 보이죠. 하지만 징역 3년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감옥 생활을 해본 사람 들어보면 아주 하루가 1년 같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다가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3년이 짧은 건 아닌데 어쨌든 부모랑 형은 처벌 안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깊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가 징역 3년을 처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가족끼리 폭행 사고가 일어나면은 나중에는 결국 뭐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거는 앵커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가 보시고 또 명절 전후에서 사실 가족 간의 폭행이나 부부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식이 어머니나 아버지 또 장인이나 장모님도 부모로 들어갑니다. 이걸 폭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형법에 제260조 2항에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면 5년까지 징역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해죄 어떤 행위를 흉기나 아니면 뭐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면은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나 장인 장모나 부모를 폭행을 하거나 어떤 흉기를 가해서 상처를 주면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언뜻 듣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면 2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나 장인 장모를 폭행하거나 또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설 연휴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